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에 나선 가운데 과거 여론조작 논란 등을 빚었던 실시간 검색어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정치권에서 포털 사이트들의 실검 부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왜 다시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기 척도는 뭐냐? 네. 이게 출연한 인기 연예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올리는 게 그 인기 프로그램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 검색 순위 3위입니다. 여러분 힘 좀 모아주세요. 네. 이러면 다시 순위가 정말 기가 막히게 3위에서 2위, 1위 이게 올라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뭐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세요. 굉장히 독려하는데 이거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을 갖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연예라든가 스포츠에 국한된 얘기였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뉴스였을 텐데 네. 그게 좀 범위를 확장됐어요. 그게 특히나 시사 문제, 정치 문제, 선거 문제로 확전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회적 타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양대 포탈 네이버와 이제 다음에서는 이게 실검 서비스가 2020년, 2021년 사라졌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스몰 다시 이제 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이른바 실검 시즌 2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내년 총선 1년도 채 안 남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국내 양대 포탈에서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인공지능 AI가 뉴스나 블로그, 카페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주제 핵심어를 뽑아서 이를 이용자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카카오는 지난 10일자부터 포털 다음에다가 투데이 버블이라는 추천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의 이제 한 번에 5개의 키워드를 추천하고 해당 키워드 관련한 기사, 블로그, 카페 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네. 네이버 역시 하반기 중에 모바일 앱 첫 화면에다가 트렌드 토픽이라는 이제 비슷한 이제 이 서비스를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서 야, 이거 이러고 보면 이게 지금 뭐 그 2020년, 2021년 폐지됐던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실검 서비스가 최근 뭐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따라 이제 출시하겠다라는 이제 겉 포장만 좀 바꾸고 네. 사실은 실검 서비스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약 2년 전에 폐쇄가 됐었고요. 뭐 그 당시에 뭐 연예와 스포츠에만 국한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시사, 정치, 뭐 선거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실시간 검색 서비스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트래픽이 양대 채널로 모아졌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의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폐지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2021년 2월 25일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사실 포털에서 검색되는 이 횟수가 이제 급상승하는 이 단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실 실검 서비스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실시간으로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순위를.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지하고 네. 그런 이슈를 좀 확산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실검 서비스가 자주 좀 악용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순기능은 좀 사라지고 부작용만 더 커졌는데요. 아마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아마 2019년 조국 사태일 겁니다. 당시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떤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이제 분열을 증폭시키는 그 수단으로서 실시간으로 지금 지지파, 반대파가 나눠서 실시간으로 검색 이 순위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조국 힘내세요. 또 한쪽에서는 뭐 바로 이제 사퇴하세요. 뭐 이런 실검들이
뭐 지금 우후죽순처럼 실시간으로 막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네. 지지파에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여론은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은 더 조장이 됐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뭐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라든가 그리고 또 드루킹 일당의 이제 댓글 순위 조작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실검과 연계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또 언론사들이 문제인 게 언론사들이 일단 실시간 순위 댓글로 이제 1위, 2위 찍은 그 검색어의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제 이 리포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목만 유사하게 붙입니다. 유사하게 붙여서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만들어내요. 이거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다시 장사를 한 거예요. 이거 사실 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내 이제 타이틀을 알고 내가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남이 인터넷 포털에서 올린 이 순위에 있는 것을 자기 기사로 제목만 내서 다른 기사로 내보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트래픽 장사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뉴스를 접하는 게 네. 신문이나 TV에서 대부분 인터넷이나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이제 포털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가 가장 이제 포털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저널리즘의 신뢰를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제 역기능에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니까 실검 도입한 15년 만에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네이버에서는 앞으로 이 포털이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하겠다는 거죠?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뭐 새롭게 도입하는 이제 추천 서비스의 경우에 이제 분명히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다 딱 입점을 시키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한 많은 이용자들을 이게 이제 키워드를 노출시킴으로 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겠다. 그러니까 트래픽을 좀 활성화해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사실 포털 점유율이 상당히 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점유율이 떨어진다? 검색 순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포털 업체들한테는 광고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냐면 네. 실제로 좀 통계를 보니까 네이버와 다음이 2017년만 하더라도 국내 검색 시장의 점유율이 80%대 10%. 네. 거의 국내 시장 90%는 양사가 다 거의 뭐 과점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점유율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네이버가 63%, 다음은 5%예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치고 올라왔냐 바로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같은 기간 9에서 31%까지 급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검색 시장의 순위가 떨어진다라는 건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고를 새로운 신생 매체한테 점유율이 높은 매체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보면 사실은 구글의 경우에는 챗봇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 경쟁 시작했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데 지금 트래픽에서 방문량에서 크게 줄어들고 있죠. 광고 점유율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은 뭐였느냐? 키워드 추천이라는 실검이라는 또 카드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옛 영광을 좀 복원해 시켜보겠다라는 네. 이제 속내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 효과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기 또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사의 어떤 대부분 이제 뉴스를 이제 포털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네이버든 이제 다음 카카오든 이제 이 광고 검색량에 따라서 오는 이제 매출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수익 측면에서 이런 이제 실시간 키워드의 경우에는 트래픽을 좀 늘려주고 항시 그 시간대에는 이걸 통해서만 이제 이런 여론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매출 서비스 면에서 이걸 놓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과거에도 지식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라졌던 서비스를 다시 복원하겠다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꺼내든 카드는 그만큼 지금 포털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이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자 지금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실검 서비스 하면 실시간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뭐 초단위
단위로 분단위로 막 이제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다음 카카오 내오는 이 투데이 버블의 경우에는 네. 특정 기간 블로그 뉴스, 웹페이지에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를 추천하는 방식은 맞다.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이제 메인 검색을 순위 그대로 보여줬지만 이 투데이 버블이라는 건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그에 관계없이 현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5개 키워드를 이제 조합하는데 그것도 무작위로 조합한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용자마다 다 제각각 다른 키워드를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수시간 안에 블로그에서 어떤 관심사가 또 카페에서 뉴스에서 자주된 언급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거를 이제 며칠간의 트렌드를 비교해서 이제 축출하는 방식이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실시간으로 이제 뭐 분단위, 30분 단위로 재빨리 추출해서 순위를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서비스다. 비교적 긴 시간,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제 축출해준 점이 다르고 네. 또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보여줬던 것과는 실검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맨 처음에 했었던 뭐 연예 스포츠의 경우에는 하겠지만 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이제 파장이 클 수 있는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경제 키워드는 추천해서 제외를 하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혹자 입장에서 이제 트렌드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는 똑같은데 컨셉은 똑같은데 이게 이 결국 포털이 양극화와 어떤 일단 편향성을 강조하면서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이걸 이제 이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숏 영상들, 굉장히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예. 근데 이런 포털의 장점이 뭐냐면 여긴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초 만에 순식간에 이제 굉장히 고화질의 고양이의 이제 AI 기술이 광범하게 적용이 되면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분별할 만한 어떤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대량의 글, 이미지가 삽입된 양질의 컨텐츠를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정치권의 우려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정치, 시사 분야를 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유명인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점차 이게 반응이 좋게 되면은 이 정치나 시사 분야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도 지금 투데이 이제 버블이 추천하는 키워드의 경우는 상업적인 거 다 빼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보 또 정치 이슈 같은 것들 민감한 것들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15년 전 이 자사가 셌던 실검 서비스 1위 굉장히 자사의 트래픽 이용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언론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 여론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우려하는 것을 이제 포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정치, 경제, 시사 뉴스는 이제 뺀다라는 입장인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연예만 노출시키겠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한번 실검 서비스 같은 것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네. 이게 사실 반응이 좋아지면 유사 서비스 칸을 넘어가는 것,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경계도 또 모호하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SNS 그리고 포털의 특성상 이제 한번 이제 퍼지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분야, 어떤 섹터를 얻는 것은 쉽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나 시사 분야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포털 내에서 기사를 배치를 하고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얼마나 강화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관건은 얼마나 공정하게 지금 이 기사를 배열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이 과연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던데 예. 이게 지금 대입이라고 좀 공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얼마나 이제 투명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이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노력은 포털 업체도 굉장히 자정 노력을 계속 해야 하고요. 예. 이런 뉴스배열 알고리즘은 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보게 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보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화된 후속 조치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분기 단위라든가 아니면 연간 단위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이라든가 기사 순위에 대한 어떤 투명성 보고서는 예. 대중들한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알고리즘 검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에 대한 투입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편집 방향이 어떤지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뉴스가 추천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추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용자도 궁금해요. 그래야지 이제 가짜 뉴스, 진짜 뉴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평가를 녹아낼 수 있는 방안도 이제 고민하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문체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거대 포탈의 편향성, 불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고 사회적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의 어떤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우려, 비판이 있기 때문에 포털과 관련한 주요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신문법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다소 좀 부정적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정부 여당과 정부가 이제 어떤 주요 포털을 타겟으로 해서 조금 그 규제를 한다 이러면 야, 그 배경이 도대체 뭘까? 예. 또 이게 또 다른 구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야 대통령 관련해서 여당 지지율 워낙 좀 낮으니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언론과 포털한테 그걸 또 전가하면서 또 언론을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가짜 뉴스는 퇴출시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계속 이어져야 하고요. 또 기사 배치라든가 실검의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권 입맛에 따라서 뉴스 배정이나 이제 포털이 이런 걸 이제 조정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치권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검토를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우려만으로 이 서비스가 도입이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시고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먼저 보거든요. 네.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지만 요즘 20, 30대는 전부 다 SNS예요. 맞아요. 포털을 통해서 하고요. 특히나 저는 뭐 검색이나 이런 엔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도 뉴스를 확인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서 네. 뉴스를 확인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게 되면 포털 뉴스 이용자 90%가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네. 라는 답변 1위였고요. 그 다음이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구글이었 순이었어요. 특히나 20, 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네. 네이버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경우에는 가짜 뉴스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맞아요. 근데 판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포털 뉴스의 어떤 영향력, 파급력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기존 매체들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게 되면 물론 이제 포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민간 기업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이 다시 언론사가 만든 그 뉴스를 유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법적 네. 규제는 좀 교묘하게 좀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외국계 같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검 서비스가 없어요. 실검 서비스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검색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뭘 검색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런 영향력, 파급력을 갖고 있는 이제 포털 양사가 네. 이게 사실은 그 부작용이 워낙 또 거센 부분이고 사회적 편향성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폐지한 걸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맞느냐. 과연 이 수단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다시 구글이나 이제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어떤 매출 높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 여기 트래픽에 굉장히 이제 연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